안녕하세요. 안상인입니다. 자녀 양육과 학습 방법, 이렇게 아이들 유형별로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O유형, O유형 아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그 명지대학교 이한숙 교수님 강의 자료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자, 우선 항상 강조 드리는 거지만 자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이를 대할 때 어떤 특정 상황들이 벌어지면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먼저 본인이 아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아이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차이점, 이 다름을 이해하는 것이 서로에게 그 갈등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자, O유형 아이 자아 이미지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집착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집착하는 모습이 뭐냐? 총명하고 현명하고 싶은 거예요. 지적 깊이가 깊은 이런 사람이고 싶은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이런 모습을 갖고 싶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이제 발현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혼자서 놀기 좋아하고 생각이 많은 아이,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죠. 이런 지적인 깊이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현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언가 지식 탐구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하게 되죠. 지적이고 초연한 태도의 어떤 우월감, 이런 것들을 느끼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지적인 사람 만나면 아무래도 좀 호감이 가겠죠. 똑똑하고 직접 호기심이 많고 관찰하는 성향. 관찰하는 능력이 이제 5번도 좋고 그 6번도 참 좋아요. 관찰 능력이. 그리고 욕심이 별로 없고 다투는 것을 싫어하고요. 감정 표현에 미숙하다. 예,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머리형 5번 유형 아이들이 어찌 보면 가장 미발달될 수 있는 부분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타인의 감정을 그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 공감해주고 하는 교류하는 부분이 약할 수밖에 없죠. 지식이나 정보 이런 것들을 모으고 분석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고요. 또 자기의 사생활을 중요시합니다. 자기 사생활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럴 시간. 지식과 정보를 모으고 분석해야 되는데 그 내가 혼자서 이거를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다른 사람들이 그런 시간을 방해하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겠죠. 그러니까 혼자 놀기를 좋아한다.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뭔가 이제 총명하고 현명하고 지적인 깊이가 깊어지고 싶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이제 부수적인 특징들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자, 여기 이 집착으로부터 이렇게 특징이 나와서 이 특징들이 이제 인간관계라는 측면으로 나타나겠죠. 거리두기는 왜 할까요? 예, 여기 이제 이렇게 연결되죠. 사생활 중요시하고 지식 정보 분석해야 되고 관찰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적당히 거리를 둬야 보일 거 아닙니까? 너무 가까우면 관찰할 수가 없죠. 생각할 수가 없죠.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을 신경 써야 되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독립심이 이제 강해지죠. 함께 하기보다 혼자 하는 걸 선호하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지나친 애정과 간섭을 싫어함. 이게 또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겠죠. 음. 교사와 1대1 관계를 선호하고요. 유능한 교사에게 존경심을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5번 유형 뭔가 어떤 지적인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5번 유형 아이에게 어떤 교사를 붙여주면 좋을까요? 네. 일명 스카이 나온 이런 사람들 붙여줘야죠. 음. 거기서부터 일단 아이에게 뭐랄까
관심과 존경심을 끌어내야죠. 그래야 그 선생님이 말하는 거에 귀 기울일 거니까요. 그게 아니라면 내가 뭐 학벌이 내세울 만한 게 없다. 그러면 실력으로라도 아주 짱짱한 실력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5번 유형 아이는 따르게 돼 있고 그 교사가 일러주는 방식, 학습 방법이라든가 조언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죠. 근데 뭐 딱 봐도 자기가 보기에도 좀 무식해 보여. 그러면 그냥 아웃되는 겁니다. 아웃. 자, 5번 유형 아이의 학습 태도, 지적 호기심이 강합니다. 아주 질문이 많죠. 왜 그런지, 왜 그렇게 되느냐. 답변을 하면 이제 또 왜 그렇게 되느냐 이렇게 연이어서 자기 호기심을 보여줄 가능성이 많고요. 읽기가 가장 주요한 학습 도구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 유튜브 같은 영상이 워낙 발달해서 읽기뿐만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가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선호하는 것은 이런 읽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혼란스럽지 않고 자유로울 때 학습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세부적이고 어떤 분명한 계획 그리고 목표 이런 것들을 선호합니다. 그 1번이나 3번 그리고 5번 이 세 유형을 그, 그 뭐랄까요? 그 능력 그룹이라고 하거든요. 능력 그룹. 이 세 유형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죠. 주로. 계획 같은 거 분명하게 세우고 목표 딱 세워놓고 그거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이제 만들어내는 것. 그런데 어떤 그 능력자들이 이제 1번, 3번, 5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감정적인 표현에 관한 주제를 싫어한다. 요것도 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1번, 3번, 5번의 공통점이 감정적인 표현에 관한 주제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죠. 자, 이게 이런 계획을 세우고요.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 감정은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이 1번, 3번, 5번 다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습 방법은 어떠냐? 논리적이고 조직화된 교사를 선호합니다. 이런 조직화된, 다른 말로는 어떤 매뉴얼화된 이런 교사들 좋아하죠. 그리고 이제 뭔가 그 요약 정리가 잘 된 이런 문서들을 제공한다. 그러면 또 더 선호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냥 교과서만 딱 펼쳐놓고 교과서 그냥 이렇게 정리해주는 식으로 하는 것보단 이 교과서의 핵심 내용을 뭔가 한 장짜리로 정리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겠죠. 이런 매뉴얼은 이제 이런 135번들도 좋아합니다. 원인과 결과를 보여주는 학습 관계를 학습 과제를 준다.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 논리적인 요 좋아하는 요 성향과 이게 맞물리는 거죠. 논리적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입니다. 어떤 사람이 논리적인데 원인과 결과를 딱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상관관계 같은 거. 눈이 내리니까 뭐 겨울이 왔다. 봄이 오면 꽃이 핀다. 뭐 이런 설명들 과학적이잖아요.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원인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5번은 딱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이야기를 하고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설명을 붙여주기만 하면 5번은 귀담아 들을 수가 있죠. 논리가 분명하고 분석할 수 있는 과제 이런 것들을 주면 좋아하고요. 분명한 객관적 성취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도 다 135번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객관적인 결과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이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이죠. 자, 마지막 그럼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관찰력이 훌륭하다라는 것들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고요. 말을 적게 하고 잘 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들의 유머 감각을 좋게 평가해 준다 이런 것들도 아주
좋은 5번 유형이 막 대놓고 7번처럼 대놓고 막 웃기는 스타일이 아니고요. 이렇게 정말 어떤 번뜩이는 그런 아이디어 같은 그런 말투가 있어요. 툭툭 던지는 말투 속에 되게 유머스러운 감각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귀담아 주시면 5번이 굉장히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인정해주고 안전지대에 대한 그런 어떤 분위기, 상황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런 감각들이 더 살아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결국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예. 경험함을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해준다. 그리고 개성을 존중하고 편한 마음으로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관계에서의 느낌을 스스로 묻고 전달하도록 하는 훈련. 관계와 느낌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서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 느낀 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 이런 부분은 굉장히 5 유형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1, 3, 5 다 마찬가지예요. 1, 3, 5도 요 관계에서의 느낌을 이렇게 알아차리고 이해하고 전달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요. 이 1, 3, 5번에게는. 자, 그렇습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모든 유형의 공통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자녀가 어떤 마음 상태인지를 그렇게 읽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각과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요 마음 상태를 이렇게 잘 읽어보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의 생각을 헤아리는 마음, 이거는 어떤 태도, 부모로서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녀의 생각과 감정이 무엇인가 읽어보려고 하는 노력 플러스 그 다음에 자녀의 생각을 이렇게 헤아리는 부모의 태도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공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애니어그램 통해서 공부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정말 다르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이런 태도가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자, 오늘 5유형 아이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또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온한 하루 되십시오.